예, 경찰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8월 17일 며칠 전인데요. 그 오촌 살인 사건으로 명명되어진 그 박용철 씨, 박영수 씨, 그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유가족 대표로 큰아드님인 것 같습니다. 박덕영 씨가 가족들을 대표해서 대통령께 탄원서를 8월 17일 냈습니다. 제가 지난번 때도 누차 질의를 한 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기록을 객관적으로 되살펴보더라도 당의 기록이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종결하기에는 미흡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재수사를 명령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척당님께서는 추가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시반의 모습이라든지 당시 시체가 발견됐던 당시에 목을 맨 시체 위에 수건이 얹혀져 있던 상황이라든지 사람을 살해하고 난 박용수 씨가 그 밤에 그 먼 길을 산행을 했다라든지 등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과학적인 더 추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 없는 그런 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가족들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죽음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다. 사실 불미스러운 일이야. 우리 사회에 언제 누군가에게 어떻게 닥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는 당사자 또는 지켜보는 국민들은 최소한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결론은 공적기관이라면 내줘야 한다고 봅니다. 재수사 여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지금 주신 말씀 또 가족들께서 제기하시는 의혹 현재는 이제 이게 검찰의 수사기록이 다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저희가 한번 전향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수사기록을 가져와서 재수 여부를 다시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할 겁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당의 적폐청산위 관련 경찰 전문가 그리고 또 법조인 전직 검사 등등 해서 관련된 수사 기록에 이미 접근을 해보고도 재수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극 검토, 이제까지 주셨던 답변 이상의 행동이 뒤따라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다음입니다. 경찰 고위 간부 간의 근간의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국민이 보기에는 그 드러나는 양태가 굉장히 불미스러웠습니다. 다만 관련된 진상은 이제 수사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는 상황이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그 문제의 갑론을박이 아니라 감찰 담당관실의 행태입니다. 감찰 담당관실이 통상의 감찰 담당관이 취해야 될 어떤 태도에 비해서는 조금 과한 측면이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청장의 보위를 위해서 감찰권 남용하지 않았냐는 의혹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8월 7일 언론을 통해서 최초로 이철성 청장님이 민주화 성지 발언했다고 보도가 됩니다. 근데 그 직후에 경찰 관계자라는 책임지지 못하는 이름으로 감찰 내용이 실시간 언론에 쏟아져 나옵니다. 저 내용들입니다.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여러 언론들에서 나옵니다. 해당 보도 내용 보면요. 감찰 담당관실에서 유포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세한 감찰 관련 비위 내용입니다. 갑론을박 과정, 고위 공직자들끼리 어쨌든 불미스럽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 감찰 담당관실이 취하는 태도 자체가 되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는 8월 9일 당의 사안과 관련해서 감찰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10일 의원실에 보고되지도 않은 감찰 사실까지 언론에 유포가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감찰 보고서까지 유출시켰다는 건데요. 지난 백남기 농민 사건 경우는 이에 대비를 해서 보자면은 국회가 1년간 요구했던 것이 바로 청문 보고서인데 가진 이유를 들어서 지금까지 국회에도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치안관과 관련된 감찰 조사 받은 진술서가 확보되고 지역 신문에 의해서 보도까지 됩니다. 결국 이런 감찰 담당관실의 행태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실상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감찰 보고서가 유출됐다는 사실은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감찰 보고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워낙 관련자들이 많고 참고인들 많다 보니까 많은 얘기들이
흘러나갈 수 있고요. 또 언론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재가 좀 과열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뭐 크고 작은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논란을 저희가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 일체 대응을, 저도 직접적인 대응을 한 게 없습니다. 다만 그 보도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에다가 중재 요청한 거 외에는 제가 직접 대응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예. 감찰에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자제를 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나친 이제 언론 플레이라는 느낌이 드는 게 사실상 관련된 내용은 기자들이 아무리 훌륭한 기자라도 취재를 통해서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감찰 담당관실에서 직접적으로 노출하지 않으면은 확인이 불가능한 내용이고요. 무엇보다 의원실에서 보고받았던 내용 자체에서는 제외된, 다시 말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던 내용까지도 고스란히 언론에는 노출됩니다. 카더라 하고 알려지면 그만이니까요. 그런 방식으로 구체적 사실이 공표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기자의 취재 능력으로 결론 내리기에는 납득할 수 없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겠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대응 자제를 지시를 했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언론에서 좀 그 세밀히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오해가 없도록 각별히 관련 당사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관련된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책임을 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1분만 추가하고 추가질을 안 하는 방식. 그러세요? 예. 예? 지금 남은 시간, 예. 감사합니다. 자, 장관님하고 경찰청장님께 같이 여쭤볼 사안인데요. 8월 2일, 지난 8월 2일 내용입니다. 노동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 사업장 공투위라고 부르겠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인데요. 그리고 또, 관련해서 농성장이 철거가 됩니다. 그리고 인마빌딩 앞에 있던 민주노총, 강원 영동지역 노동조합, 동양시멘트부 철거됩니다. 경찰은 철거 끝낸 이후에 공투위가 집회 신고한 서울청사 정문 앞에 대형 화분 설치하려고 하고요. 노동자 접근도 차단하고, 그리고 철거를 막으려고 했던 노동자 2명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까지 했습니다. 기시감이 있는데요. 이거 쌍차 사건, 쌍용차 사건,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있었던 그 분향소 설거하고 난 뒤에 중구청에서 화단 조성한 사건하고 굉장히 일치하거든요. 관련해서 법원은 판단한 바 있습니다. 화단 설치, 평화적 비폭력 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게 지금 바로 엊그저께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철거를 한 종로구는 행정 대집행으로 적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경찰은 관련된 공무집행 방해 기존의 법원의 판례를 위감을 삼아서 반추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봅니다. 장관님 그리고 청장님 관련된 사태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바 있는지 관련 입장 저도 처음에 아마 청사 출근을 하니까 그분들이 긴 분들은 1년 가까이 저기서 이렇게 농성도 하시고 자신들의 의사표시를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종로구청에서 몇 차례 대집행을 하겠다, 강제 철거를 하겠다 할 때 방금 의원님께 지적하신 대로 이게 혹시 잘못하면 그분들의 생존권적 요구 자체를 짓밟는 그런 권력에 대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냐. 그동안 좀 자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종로구청 입장에서는 더 이상 계속 둘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해서 아마 그분들한테 몇 번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로서는 제일 불안했던 게 거기에 이 화기, 그분들이 거기서 실제로 식사를 해결하고 이러니까 그런 데서 혹시 또 유류도 많이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걱정이 늘 노심초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하고 해산을 했고요. 아마 한 팀들은 그 옆에 있는 쌈지공원으로 이전을 해서 지금 다시 자신들의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방금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그분들의 생존권적 요구 자체를 우리가 짓밟거나 이런 차원의 접근은 아니고요. 다만 거기가 아시겠습니다만은 바로 정부청사 바로 정문 바로 옆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 제법
경복궁역 쪽에서 광화문으로 나오는 제법 많은 인파도 있고 이래서 이런저런 것 때문에 그 지역만큼은 우선적으로 아마 종로구청에서 대집행을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하여튼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아마 한 두 분 그분들의 신병 처리 문제는 제가 보고받지 못했거든요. 저는 거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현장에서 그 집행 과정에서 좀 서로 상호 충돌이 있어갖고요. 두 분을 연행해갖고 기본 조사로 바로 이제 속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까 보셨겠지만 하나 미학적으로 하나도 아름답지 않아요. 머리를 조종하는 기본적인 어떤 그간의 하나를 조성했던 어떤 계획에도 들어맞지 않고 그 방식으로 덩그러니 그러니까 집회나 시위의 권리를 제한하는 게 분명해 보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계속 정치를 예, 의원님, 그 미학적으로 훌륭해서 갖다 놓은 건 아니고요. 그런 의원님께서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일대 공간 전부 다가 광화문 전체가 요즘 시위나 집회에 있어서는 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용서하신다면 거기가 인도이기도 하고 이래서 아마 종로구청에서 그런 행정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용서하신다면 그분들이 자신들의 생존권의 요구 자체를 우리가 막거나 그걸 말하자면 탄압한 건 아니라는 것만 조금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정 의원님, 마무리 것만 해주세요. 네. 그래서 보자면은 국회가 1년간 요구했던 것이 바로 청문 보고서인데 가진 이유를 들어서 지금까지 국회에도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치안관과 관련된 감찰 조사 받은 진술서가 확보되고 지역 신문에 의해서 보도까지 됩니다. 결국 이런 감찰 담당관실의 행태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실상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감찰 보고서가 유출됐다는 사실은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건 감찰 보고서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워낙 관련자들이 많고 참고인들 많다 보니까 많은 얘기들이 흘러나갈 수 있고요. 또 언론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재가 좀 과열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크고 작은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논란을 저희가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 일체 대응을 저도 직접적인 대응을 한 게 없습니다. 예, 다만 8월 7일 언론을 통해서 최초로 이철성 총장님이 민주화 성지 발언했다고 보도가 됩니다. 근데 그 직후에 경찰 관계자라는 책임지지 못하는 이름으로 감찰 내용이 실시간 언론에 쏟아져 나옵니다. 저 내용들입니다.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여러 언론들에서 나옵니다. 해당 보도 내용 보면요. 감찰 담당관실에서 유포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세한 감찰 관련 비위 내용입니다. 갑론을박 과정, 고위 공직자들끼리 어쨌든 불미스럽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 감찰 담당관실이 취하는 태도 자체가 되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는 8월 9일 당의 사안과 관련해서 감찰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10일 의원실에 보고되지도 않은 감찰 사실까지 언론에 유포가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감찰 보고서까지 유출시켰다는 건데요. 지난 백남기 농민 사건 경우는 이 대변 경찰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8월 17일 며칠 전인데요. 그 오촌 살인 사건으로 명명되어진 그 박용수 씨, 그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유가족 대표로 큰아드님인 것 같습니다. 박덕영 씨가 가족들을 대표해서 대통령께 탄원서를 8월 17일 냈습니다. 제가 지난번 때도 누차 질의를 한 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기록을 객관적으로 되살펴보더라도 당의 기록이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종결하기에는 미흡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재수사를 명령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척당님께서는 추가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시반의 모습이라든지 당시 시체가 발견됐던 당시에 목을 맨 시체 위에 수건이 얹혀져 있던 상황이라든지 사람을 살해하고 경찰 전문가 그리고 또 법조인 전직 검사 등등 해서 관련된 수사 기록에 이미 접근을 해보고도 재수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극 검토, 이제까지 주셨던 답변 이상의 행동이 뒤따라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다음입니다. 경찰 고위 간부 간의 근간의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국민이 보기에는 그 드러나는 양태가 굉장히 불미스러웠습니다. 다만 관련된 진상은 이제 수사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는 상황이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그 문제의 갑론을박이 아니라 감찰 담당관실의 행태입니다. 감찰 담당관실이 통상의 감찰 담당관이 취해야 될 어떤 태도에 비해서는 조금 과한 측면이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청장의 보위를 위해서 감찰권 남용하지 않았냐는 의혹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난 박용수 씨가 그 밤에 그 먼 길을 산행을 했다라든지 등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과학적인 더 추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 없는 그런 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가족들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죽음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다. 사실 불미스러운 일이야. 우리 사회에 언제 누군가에게 어떻게 닥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는 당사자 또는 지켜보는 국민들은 최소한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결론은 공적기관이라면 내줘야 한다고 봅니다. 재수사 여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지금 주신 말씀 또 가족들께서 제기하시는 의혹 현재는 이제 이게 검찰의 수사기록이 다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저희가 한번 전향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수사기록을 가져와서 재수 여부를 다시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할 겁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당의 적폐 청산이 관련